자, 이번 시간에는 18번째 기출 유형, 횡단적, 동단적 조사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횡단적, 동단적 조사 설계에서 일단 횡단적 조사 설계부터 먼저 볼게요. 횡단 연구라고, 일반적으로 횡단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횡단 연구는 특정 시점의 표본 자료를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 다니면서 에타에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할 때, 만약에 조사가 딱 한 번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건 대부분 횡단적 조사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어떤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 자, 요번에 연구를 갖다가 총 3번에서 뭐 5번 참여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종단 연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표본의 자료를 관찰하는 게 횡단 연구고, 경제성과 편의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실제로 연구 장면에서 종단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잘 안 한다라기보다는 못해요, 그거는. 그리고 조사 대상과 조사에 포함된 변수들이 많을 때 적합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설문에 참여해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보통 설문에 참여를 한 경우에는 적어도 설문지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4-5개까지, 이제 뭐 4-5개, 6개까지 설문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한꺼번에 설문을 하기 위해서 이 횡단적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집된 자료의 내용은 특정 시점의 특성이 반영되는 거죠. 왜냐면 조사한 시점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니까 특정 시점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여러 집단들을 비교할 수 있으나 수집된 시점의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변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타임 1, 타임 2, 타임 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적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라고 혹은 고등학교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그러니까 시험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것보다는 1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쭉 이렇게 매번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점수들이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으면 그건 종단 연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성적 변화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딱 한 번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론조사, 인구주택, 센서스 조사 등이 횡단 조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이 웨이브라고 하는 게 시점이에요. 이 시점 하나에 여러 개의 집단들을 비교를 하는 것들이 이제 횡단 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단적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뭐가 좀 많아요. 하나의 대상을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관찰하는 조사 방법인데, 그림으로 보면은 B집단, C집단 조사가 없어요. 조사가 없는데 A집단 하나만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종단 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종단 연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최소 2개 이상 시점에서 대상에 대한 상세한 관찰, 측정, 개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전,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 그다음에 포스트 2번, 사전 사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종단 연구의 형태를 띠고 있게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종단 연구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누적해서 계속 그 측정하는 게 종단 연구입니다. 반복 조사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성숙 혹은 시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성숙 같은 경우, 성숙이 뭐냐면 사람 변하나요? 변하죠. 어, 사람 뭐안 변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변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변해요. 남한테 불편하게 하는 것만 변하는 것 같아. 남한테 편하게 하는 건 안 변하고. 자, 아무튼 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혹은 그때하고 지금이랑 같아야 달라요?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부분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연령이 증가하면서 지능 점수가 이제 점수상으로는 굉장히 올라요.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숙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시험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반복 측정됐을 때, 반복 측정. 반복 측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조사 분석사나 자격증 시험이나 아니면 토익 시험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시험을 잘 보려면은 그 노력을 많이 안 하고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뭐가 많아야 되면 돈이 많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계속 시험만 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시험을 치게 되면은 언젠간 붙어요. 언젠간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점수에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시험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시험 보고 재수강을 하거나 하면은 일반적으로 점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긴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재수강한다고 해서 반드시 A표를 받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최종 점수를 B뿔로 제한하는 학교들도 있고 뭐 A는 절대 못 받게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아무튼 성적 혹은 시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연구 설계를 할 때. 추세, 코호트, 패널 조사가 종단 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약간 그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단 조사에서 몇 가지 분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추세 조사 같은 경우는 연구 대상 속성을 여러 시점에 걸쳐 조사하는 거예요. 지지율, 물가 경향 같은 거. 매 조사 시점마다 표집을 달리하게 됩니다. 자, 코호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집단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얘는 안 바뀌어요. 추세 조사에서 연구 대상이 특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한정된 집단 대상으로 그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 패널 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응답 집단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입니다. 음. 코호트 조사보다 연구 대상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은 그림을 좀 볼게요. 이렇게 이제 좀 크게 보면은 모집단에서 추세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 1과 시점 2와 시점 3의 매 측정마다 무작위 추출을 해서 어쨌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조금씩 다르게 그 표집을 하는 게 추세조사예요. 코호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계속 뽑는 게 코호트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연구한다. 이건 코호트 조사예요. 아니면 특정 어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연구를 한다. 코호트 조사예요. 자, 패널 조사 같은 경우에는 패널 구성한 표본을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그 한 번 패널을 구성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잠깐만요. 계속해서 이제 그 동일한 대상을 표집을 하는데 이런 패널 조사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데가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나 육아정책 연구소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이제 뭐 통계청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패널 조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패널 데이터를 갖다가 공개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갖다가 쭉 다운받아 가지고 첫 시점부터 시작해 갖고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가 보면은 여섯 번째, 여덟 번째 가면은 사례 수가 엄청 줄어 있어요. 처음에는 한 9천 명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한 6천 명, 5천 명 요 정도로 줄어 있어요. 6천 그런 식으로 줄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예요? 패널 조사는 한 번 딱 그 처음에 설정을 한 다음에 첫 회기 때는 거의 다 설문에 응답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패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 패널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조사 대상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굳이 패널 조사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세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번 계속 표집을 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 표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례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코호트 조사나 패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례수나 사람들이 매 시점마다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종단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횡단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추세 연구는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 추세 연구는 뭐예요? 종단 연구의 일종이죠. 얘가 답이네. 자, 인구 센서 조사는 횡단 연구의 대표적인 예다. 아까 예시에서 설명을 했었죠. 횡단 연구는 어느 한 시점에서 현상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한 시점에서 데이터를 한 시점밖에 연구를 못 하니까 설문지를 어떻게 다 때려 박는 거예요. 다 때려 박아 갖고 막 몇십 개씩 하는 연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몇십 개 좀 오바다. 뭐 많이 하면 막 10개? 뭐 이 정도? 자, 횡단 연구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려는 가설 검증이 이제 횡단 연구로도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요거는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시험적으로 해야 되나. 시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맞아요. 시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맞는데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긴 해요. 근데 완전히 맞는 답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완전히 틀린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사회조사 분석 시험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어떤 드는 생각들은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횡단 연구로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려는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 뭐 요것도 이제 뭐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뭐 이렇게 약간 다른 용어로 설명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합시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자꾸 이제 막 지구는 그래도 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더 아닌 답이 이게 있으니까 이게 답입니다. 자, 다음에 조사 유형으로 옳은 것은 베이비 부머 딱 나오면은 뭐예요? 이건 특정 세대죠. 특정 세대가 나왔으니까 바로 코호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장기적으로 연구한다라는 답이 그 어떤 지문이 있으면은 무조건 코호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횡단조사 아니죠. 추세조사 아니에요. 왜냐면은 추세조사 같은 거는 매번 다시 표집을 하니까. 자, 10년마다 506세를 표집하여 되는 그 결과를 비교를 했는데 추세조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표집이 되는 거고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들을 갖다가 계속 이제 표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호트 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패널 조사 같은 경우에 한번 정해놓고 쭉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종단 연구긴 하지만 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연구하는 그 조사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코호트 조사가 되는 거고 횡단 연구랑 종단 연구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기출 유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